전투기를 직접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8개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유럽 컨소시엄.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8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엊그제 3월 25일 경남 사천에서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공식 출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14개국 외교사절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영국 대사, 일본 대사, 캐나다 대사, 인도네시아 대사가 왔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태국, 무간단까지 총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면서 KF-21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순간 참석자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투기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나라인데 전투기 하나 못 만들겠냐? 그런데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투기를 직접 만든다는 게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전투기 하나에 이렇게 난리인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2만 개입니다. 배관과 튜브만 1200여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보통 3만 개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전투기는 자동차보다 7배 이상 복잡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부품 숫자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들 때 넘어야 하는 진짜 벽은 3가지입니다. 엔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 이 3가지가 전투기의 심장, 눈, 그리고 방패인데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손에 꼽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최신 전투기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기 하나에 소재기술, 엔진기술, 전자기술, 소프트웨어, 공기역학까지 그 나라가 가진 기술력의 총합이 전부 압축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한 나라는 많지만 성공한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최고의 방산 강국이죠. 철도 만든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1980년대에 IAI 라비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취소.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가진 이스라엘도 전투기 독자 개발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인도는 더 극적입니다. 인도가 AMCA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게 2001년입니다. 25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시제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고 핵심 기술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 일정이 한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개발 착수, 시제기 6대 제작, 1600회 비행시험, 양산 1호기 출고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튀르키예도 칸이라는 전투기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기 한 대가 시험 비행을 겨우 시작한 단계입니다. 양산 일정은 빨라야 2030년대 이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캐나다는 과거에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 전투기 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해낸 일이 얼마나 예외적인 건지 감이 옵니다. 2015년에 본격 개발 시작, 2021년 4월 CJ1호기 출고,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 그리고 42개월 동안 시제기 6대를 투입해서 총 1600회 비행시험을 수행했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13,000개가 넘는 시험 조건을 전부 통과했고 심지어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서 시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양산 1호기 출고. 개발 착수부터 양산까지 딱 10년입니다. 출고식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이뤄낸 성과다. 거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투기가 실제로 쓸만한 물건이냐? 성능은 어떻고 가격은 어떤지? 이게 핵심이죠. 숫자로 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약 2200km입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2900km, 무전 탑재량은 7.7톤입니다. 쌍발 엔진을 장착해서 한쪽 엔진이 고장나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그건 곧 추락을 의미할 수 있는데 쌍발 엔진은 그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생존성이 단발 엔진 전투기보다 월등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미국의 FA-18 EF 슈퍼호넷,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급으로 평가됩니다. 4.5세대 전투기의 정상급 성능입니다. 가격은 더 흥미롭습니다. KF-21 블록 1의 대당 가격이 약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입니다. 비교해볼까요? 미국의 F-35를 수출할 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체코와 루마니아가 최근에 도입 계약을 한 가격이 대당 2억 달러에서 2억 2,500만 달러입니다. KF-21의 거의 2배에서 3배입니다. 그리고 비싼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F-35는 미국 정부가 판매를 전략적으로 통제합니다. 사고 싶어도 미국이 안 파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UAE가 대표적이고 튀르키예도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F-35 판매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수출가가 1억에서 1억 2,500만 달러,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9천만에서 1억 2천만 달러, 다 KF-21보다 비쌉니다.
비슷한 가격대인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EF가 약 6천만에서 8,500만 달러 수준인데 KF-21이 쌍발 엔진의 무장 탑재량도 더 많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더 작습니다. 성능 대 가격으로 보면 KF-21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투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AI 관계자가 쓴 표현이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성능의 80%를 절반 가격에 제공하는 전투기. 이게 KF-21의 포지션입니다.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F-35를 살 예산이 없는 나라, 또는 F-35를 사고 싶지만 미국이 안 파는 나라한테 KF-21은 사실상 유일하고도 최선의 대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16대 수출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성사되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최초의 해외 수출이 됩니다. UAE는 규모가 더 큰데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규모의 포괄적 방산협력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완성품을 사가는 수준이 아니라 현지의 공동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미국 F-16이 최종 후보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휴고식 날 14개국 외교사절이 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사러 온 겁니다. K9 자주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K9은 처음에는 한국이 자주포를 뭘 만들겠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개국에서 2,000대 이상 운용되면서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KF-21이 바로 그 K9의 전투기 버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공 뒤에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KF-21의 핵심 장비 중 하나가 AESA 레이더입니다. 융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투기의 눈입니다.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표적을 잡는 모든 과정이 이 레이더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 이걸 해외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핵심 군사 기술이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때가 KF-21 개발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AESA 레이더 없이는 전투기 자체가 완성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포기했으면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스템이 이걸 독자 개발로 뚫어냈습니다. 안 준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하고 실제로 해낸 겁니다. 이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대단합니다. KF-21의 부품 국산화율 65%를 달성했고 국내 기업 600곳 이상이 KF-21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 방산산업의 자립 기반을 만든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KF-21의 유일한 아쉬운 점은 엔진입니다. 미국 GE의 F-44 엔진을 면허 생산에서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7년부터 국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2040년까지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목표 추력이 군용 16,000파운드, 애프터버너 24,000파운드인데 이건 공군이 당초 요구했던 스펙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엔진코까지 국산화되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를 기체부터 레이더, 엔진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드는 완전한 항공 강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KF-21의 미래입니다. 지금 나온 블록 1은 시작일 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첫 40대가 공군에 실전 배치되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공대지 타격 능력이 추가된 블록 2가 80대 양산됩니다. 2032년이면 총 120대의 KF-21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KF-21EX 블록 3입니다. 여기서는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고 스텔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외부 센서가 내장화되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줄어듭니다. 2단계가 완료되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합니다. 거기에 AI 파일럿, 카일럿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조종사 한 명이 유인 전투기를 몰면서 동시에 무인 전투기 여러 대를 AI로 지휘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탐재기형, 전자전기형, 수출 전용형까지 파생형 개발도 로드맵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예산 636억 원도 올해 새로 편성됐습니다. KF-21 다음 세대까지 이미 설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5년, 총 사업비 16조 5천억 원이 들어갔고 연구기술진 64,500명이 투입됐습니다. 시제기 6대로 1,600회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했습니다. 외국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양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이번 주말에 KF-21 양산 1호기 출고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경납고 문이 열리면서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장면.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라는 사실에 진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